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세상은 순간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퇴색하지 않는, 변치 않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약 2500년 전 지극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살면서도 인류에게 깊은 통찰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사상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강력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의 지혜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방향을 잃은 현대인에게 굳건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자의 발자취를 겸허히 따라가며 그의 지혜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에도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과연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잠시 모든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그의 고요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551년 중국 춘추전 국시대의 노나라에서 지혜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제후국들이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 민중의 삶은 극도로 피폐했던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격변의 시기에 공자는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함을 뛰어넘는 남다른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탐구 정신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옛 선현들의 예를 배우고 낯선 시골 풍습 속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문은 오직 소수의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았지만 공자는 그러한 신분적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을 연마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는 30살 무렵 이미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인물로 인정받았고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화생들은 점차 늘어갔고 작은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극심한 혼란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 때문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던 예와 악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군자가 사라지고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그는 인간 본연의 도리와 사회 질서의 회복을 간절히 꿈꿨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삶과 배움의 자세를 응축한 명언을 남깁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그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 실추된 인간 본연의 도리를 회복하려는 깊은 성찰과 실천적 의지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그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지혜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했던 공자는 뜻을 펼치기 위해 여러 제후국을 방문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대사구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기도 했으나 그의 이상적인 개혁은 당시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길고 고단한 14년간의 방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등 수많은 나라를 떠돌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깊은 지혜와 높은 뜻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주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등 그의 방랑은 순탄하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러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랑의 시간을 통해 제자들과 더욱 깊은 교류를 나누고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성공이나 한 시대의 개혁보다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의 시선은 더 먼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신분과 상관없이 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공경대부의 아들부터 평범한 농민, 노비 출신까지 다양했으며 그들의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혁신적인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자들의 인격 수양과 도덕성 함양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훗날 유교 사상의 기둥이 될 씨앗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군자는 말은 더듬거리는 듯해도 행동은 민첩하다.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방랑은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었고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뜨겁게 전수되어 후대 유교 사상의 확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혜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공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은 바로 인과 예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인간 관계의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반면 예는 사회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행동 규범과 사회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예라는 틀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예는 인이라는 정신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을 실제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에게 황금률로 불리며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즉 역지사지의 시작이면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그는 예가 결코 형식적인 절차나 거칠애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예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그 속에 깃든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갖추는 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해준다. 군자는 돌을 도모하지 생계를 도모하지 않는다. 밭을 갈아 곡식을 얻는 데에도 굶주릴 수 있고 학문을 배워 녹봉을 얻는 데에도 가난할 수 있다. 군자가 돌을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겠는가? 공자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을 효와 재에서 찾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에게 우애롭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았죠. 이처럼 그의 가르침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자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배계급을 넘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자의 길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걸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겸허하게 고백하며 배움과 수양의 끝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의 백미로 꼽히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내면의 자유와 외면의 규범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또한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3번 자신을 반성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고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3번 내 몸을 살핀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않는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명예나 일시적인 부유함보다 내면의 성숙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펼치지 못했고 그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군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언행을 소중히 정리하여 불후의 명작인 논어를 편찬했고 이는 후대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교는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공자왈이라는 말과 함께 그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는 단지 고대 중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한 경쟁과 끝없는 갈등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의 정신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의 정신은 무너진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성장을 강조한 군자의 길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고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공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한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제시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했으며 오직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던 진정한 위대한 스승의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지혜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당신은 오늘 어떤 군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